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개발 프로세서에 맞춰서 FMEA를 전개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FMEA를 실행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단계, 3단계다. 구조 분석과 기능 분석이 전체의 7, 80%를 차지한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AIG VDA FMEA는 과거 FMEA 4판, AIG FMEA 4판보다 더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다 더 합리적이다. 기존의 FMEA 4판이 한쪽의 어떠한 뇌를 이용했다면 이 AIG VDA FMEA 1판은 핸드북은 양쪽에 크로스 체크할 수 있게끔 인간의 두뇌를 크로스 체크, 자뇌와 우뇌를 활용할 수 있게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했다. 그것이 바로 구조 분석과 기능 분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구조 분석과 기능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우리가 제조 공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잘 그러한 기능과 요구사항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FMEA의 7, 80%를 차지한다, 실제로. 그죠? 과연 우리 제품과 제조 공정에 고객의 요구사항이 충분한가? 그죠? 법규제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 조직의 요구사항, 그죠? 조직이 경험했던 조직의 기술력,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되고 있는지, 또 우리 조직의 공정의 불량 데이터들, 또 고객 불만 데이터들, 제품에 대한 설계 입력 정보, 공정에 대한 설계 입력 정보들은 제대로 우리가 관리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우리 제품에 고객의 요구사항이 반영됐어? 그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해당되는 경우에 법규제 요구사항들이 반영됐어? 우리 제조 공정은 고객의 요구사항이 반영됐어? 법규제 요구사항들이 반영됐어? 제대로 이걸 충족되고 있어? 그죠? 우리 고객의 과거차의 문제점들이 반영됐어? 그죠?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충족된 제품과 제조 공정이 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구조 분석과 기능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한 어떤 툴 같은 것들은 없을까? 있죠. 그죠? 디자인 FM에서는 대표적으로 블록 다이어그램, 여러분들 잘, P 다이어그램, 그죠? PFM에서도 공정 흐름 분석이라든지 P 다이어그램이라든지 6M, 특성 요인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는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교재는 없지만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한 것들은 어떤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죠? 요 도면의 숫자에 end 아이템을 뺀 숫자예요.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터 아세이에 대한 아세이를 납품하는 조직이야. 그러면 그 모터 아세이에 대한 전체적인 도면을 도식화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세 도면이 아니고 컨셉도가 되는 거죠. 이 정도가 들어가겠다. 그죠? 거기에는 많은 아세이, A부터 F 아세이가 들어가 있고요. 단품도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단품은 뭐야? 전체 도면의 일부의 단품이에요. 이거를 다른 단품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FMEA 분석을 들어갔을 때 그냥 그 아이템에 대한 모든 부품을 동일한 수준에서 다 나열해서 분석하면 빵점이다. 그죠? 단품도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품도. 그죠? 그렇다면 뒤쪽에 있는 거는 뭐예요? 이제 모터 아세이로 구성하는 아세이, 기어 하우징 아세이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 도면이 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또 그 뒤에 보면 계속 이게 바로 분석의 수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를 분석하고 어느 가지의 레벨을 맞출 것이냐. 그죠? 또 블록 다이어그램의 특징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상호 연계성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다. 내가 아무리 똘똘하다고 해도 FME 시트를 딱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분석이 돼요? 내가 자신 있는 거, 내가 볼 수 있는 거, 내가 생각나는 거,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야? 이러한 블록 다이어그램, 실체를 보면서 FME를 분석해라 라는 거예요. 누락됨이 없도록.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블록 다이어그램은 최초의 개념도, 예비 스케치, 예비 도면 다 괜찮아요. 심지어는 현물이 있다면 더 좋죠. 그죠? 보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보면서, 실적으로. 우리 설계 엔지니어나 제조, 생계 엔지니어들의 굉장히 똑똑하죠. 그죠? 그럼 보통 여러분들 회의할 때 어떻게 해요? 도면 보지 않죠? 칠판에다가 그냥 도면처럼 그리고 회의 끝나죠. 그 정도로 똘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놓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지금 PPM 관리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죠? 100만 개의 일의 관리를 하는데, 그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한 예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P 다이어그램에 대한 예예요. 그죠? 실제로 윈도우 리프트 모터에 대한 것들이 어떤 입력 정보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출력,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출력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그죠? 이러한 과정에서의 노이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잡아서 우리가 고려해 볼 것인가. 그죠? 거기에 따른 어떤 기능과 요구사항들, 그죠? 관리 포인트,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출력들, 그죠? 실적으로 이제 윈도우 리프트 모터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출력들은 뭐야? 작동에 의한 열에 대한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소음에 대한 부분들,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의도되지 않은 출력으로서 관리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툴도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떤 목적이다? 우리가 기능 분석과 요구사항에 대한, 그죠?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설계, FME에 대한 것들은 블록 다이어그램과 P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다 더 그 기능에 대한, 그 요구사항에 대한,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툴로서 사용한다면 공정 FME에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는가? 공정 흐름 분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PFM을 접근하기 이전에 충분한 사전 작업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FMEA 4판에서도 얘기되지 않았지만 늘 강조됐던 것들이 뭐야? 고장 원인 단계에서의 이러한 6M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AIG VDA 핸드북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고장 원인의 하위 단계, 하위 수준에 대한 공정 FMEA에서 6M 분석으로 접근해 나가라. 그죠? 그래서 실적으로 여러분 조직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검토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6M에 대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전통적으로 4M, Man, Material, Method, Machine. 그죠? 거기에 6M에 두 가지 들어가는 게 Measurement하고 Environment. 그죠? 환경에 대한 부분과 측정에 대한 부분들. 그죠? 실적으로 이제 environment라는 표현도 이제 써서 M자를 뒤끝에 있는 걸 좀 크게 썼지만, 최근에는 이제 최근이 아니라 또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을 조금 더 확대해서 대자연, 마더 네이처라는 표현을 써요. 또 프랑스어에 또 미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거.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특성 요인도 6M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5Y에 대한 것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그죠? 여기에 보여지는 게 뭡니까? 1Y. 그죠? 고장 형태에 대한 메소드에 대한 6M에 대해서 1Y.
그 다음에 2y, 3y, 4y, 5y죠. 요 화살표가 어디를 다 지향을 해요? 그죠? 고장 형태를 지향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정 FM을 수행할 때 난 6M, 원인계 측면에서의 6M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설비에 대한 것만 다루냐? 아니죠. 치공구까지 다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머티리얼, 우리가 원자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뿐만 아니라 부자재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례를 보여줄 때는 그러한 사례들이 보여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매뉴얼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 공정을 구성하는 모든 6M들이 반영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역시 P 다이어그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정에 대한 정의된 위치까지의 플라우징에 대한 소결, 베어링을 압입하는 공정이다라는 거죠. 작업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입력을 가지고 어떠한 출력,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출력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의 흐름과 더불어서 노이즈에 대한, 그리고 공정의 기능과 요구사항들 똑같은 패턴으로 제품 설계 FM에서도 P 다이어그램에 쓰듯이 공정 FM에서 P 다이어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겠다.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공정의 기능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후속되는 고장 분석을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툴들이 요구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얘기하는 것은 FMEA 분석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FMEA 분석하세요 했더니 AI템에 대한 모든 단품을 쫙 나열해 놓고 다 분석했다고 얘기해요. 단품도 다 똑같은 단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썼죠, 제가. 그죠? 수준별로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레벨 1, 우리가 최고 수준의 분석 단계에서의 레벨 1이 있다면 레벨 2의 분석 단계.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서 레벨 1, 2까지 할 것인지 레벨 1, 2, 3까지 할 건지 레벨 1, 2, 3, 4까지 할 건지 이거는 구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레벨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러한 관계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레벨과 하위 레벨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상위 레벨의 고장 형태는 하위 레벨의 고장 영향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위 레벨의 고장 영향은 상위 레벨의 고장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야? 우리가 상호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런 연계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FMEA 분석을 하고 각각의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단품도 다 똑같은 단품이 아니다. 수준에 들어가는 단품이 다 틀리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약간 여러분들 한 15분 정도 휴식을 좀 취하고 좀 화장실을 갔다 오시고요. 두 번째, 양산에 대한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